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추석 영상 시작할게요. 목요일 새벽에 이번에 펑크 FOMC라고 하죠, 우리가. 이사결정,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이사결정이래. 금리 결정이 이제 스위스에서 목요일 넘어간 새벽에 있는데, 아마 0.5에 대한 기대감, 금리가 0.5 낮아질 것이다가 59%.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수치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처럼 좀 급변하면서 0.5랑 0.25랑 계속 바뀌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아마 0.5 쪽에 대한 기대가 좀 높지 않나. 사실 저는 0.25가 높았을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0.5 가능성을 열어놨었어요. 그 이유가 뭐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 아마 일본에서 저번에 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을 하는 걸 보고 그때 주가랑 코인이랑 뭐 다 떨어졌죠. 엔케이 트레이드 현상이 일어났고 이번에 일본과의 금리 격차를 그래도 조금씩 더 낮춰줘야 일본도 압박감을 덜 느낄 거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좀 시작부터 세게 낮추지 않을까. 근데 가능한 게 지난번에 파월을 보면 21년도에 파월이 했던 말이 앞으로 4년간 금리 인상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고 바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2년도가 들어서면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0.2 올라다 중간에 빅스텝으로 0.5를 몇 번 때렸어요. 금리 인상할 때. 인하할 때도 0.5 때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금리를 내릴 때 미국 경제는 건재하다라는 뉘앙스가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또 경제가 안 좋아서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그렇지 뭐 시장 해석하기 나름인데 주식을 던져대면 또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잘 말하면서 내릴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의 골프 클럽에서 총격이 가해졌다. 트럼프는 그때 골프를 쳤는데 현재 안전하다고 캠페인처 밝혔다. 라고 말하는데 보면 트럼프가 한 말이 제 주변에 이제 총소리가 있었는데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전에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다. 자기는 안전하다. 그래서 어떤 것도 자기를 멈추지 못할 거고 절대 항복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근데 이번에 총기 사건이 또 굳이 트럼프가 만든 골프장에서 트럼프가 골프를 치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약간 자작극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 이번에 지금 해리스랑 트럼프랑 그 마이크 잡고 서로 토론했잖아요. 근데 서로 토론할 때 해리스가 좀 여유로웠고 트럼프는 좀 막무가내로 나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회자도 트럼프만 좀 약간 중재를 많이 했어요. 저도 이거를 봤는데 어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똘끼를 좋아합니다. 뭐 제가 똘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에 토론할 때 보니까 생각보다 살짝 비호감의 느낌이 또 있네라는 생각을 저도 받았거든요. 역시나 이 투표율, 투표율이래. 이 뭐라고 하죠? 대선 전 이 지지율이 확실히 해리스가 다시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되게 트럼프가 또 한 번 총기 자작극을 또 한 번은 아니죠. 저번에 진짜 총을 맞은 거고 이번에 총기 자작극의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니까 뭐든 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번에 FOMC가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와중에 FOMC에서 금리를 내리는데 파월의 말 잘못해서 민주당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트럼프를 찍어야겠다는 또 그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가 좀 중요하고 말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보면 4년 주기 반감기, 24년도에 반감기가 있었죠. 4년 전이면 20년도, 또 4년 전이면 16년도 이렇게 반감기가 있었는데 그 반감기 때 Q4 4분기 실적을 보면 58%가 올랐고 이제 20년도에는 168%가 올랐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몇 프로가 오를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상황이다. 이제 항상 4분기는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강세장이지 않을까라고 점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태적으로도 금을 따라가는 경우가 꽤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금이 먼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도 아마 금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4분기에는 당연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왼쪽은 24시간, 오른쪽은 일주일 청산 맵인데 보시면 이게 가격이 6만 달러대에서 놀 때 찍었던 청산 맵이고 청산 맵의 노란색이 가장 청산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5만 9천 대 중반과 5만 8천 대 이제 초중반까지 청산 맵이 있었는데 지금 5만 8천 대 중반까지 뚫려서
쭉 청산당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위로는 6만 중반대부터 6만 1,800 전까지가 일단 청산이 좀 많다라고 보면 되고, 주봉상에서는 5만 9천대 초반, 5만 8천대 후반에서 청산이 좀 길게 있었는데 이게 다 청산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소형 채굴자들 보면 노르웨이 한 마을에서 지역 광부가 문을 닫은 후 비트코인 각 가구의 전기 요금 연간 300달러가 증가했다. 광부는 지역 송전 요금의 20%를 지불해 다른 소비자를 보조했다. 광부가 없어지면 사람들의 전기 요금이 급등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형 채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볼 수 있고, 핵실이 분만 봐도 이 자리에서 또 못 올리면 또 카피추가 떠서 또 한 번 소형 채굴자들 죽이는, 죽어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뭐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중요한 주는 또 맞는 것 같아요. FOMC 했었는데 이번 주는 정말로 금리를 내릴 그러한 주이고, 보시다시피 0.5냐 0.25냐 결국 금리 내리는 건 확정이기 때문에 거의 이번 주는 어떤 금리를 어떤 식으로 말하면서 내릴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석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석 끝나고 나서 좀 암울한 현실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번 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차트 볼게요. 네, 비트 차트 먼저 보고 계시는데 일단 4시간으로 봤을 때 이 보라색 선 안에서 약간 추세가 이어지다가 위로 뚫어내면서 5만 9천대를 뚫어내고 바로 6만 대까지 올라갔던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 저희가 발자취를 남겨놨으니까 아시겠지만 일단 이 저항 6만 1000대 중반의 저항이 있어서 올라간들 여기도 사실 한 번에 뚫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가기 전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결국 어떻게 가고 있냐, 이 보라색을 지우게 되고 우리는 주황색 선을 볼 수 있는데 이 주황선이 이렇게 지선을 이으면 여기선 닿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5만 8천대 초반에서 지지가 나오는 게 이상적으로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봉상에서 이동 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지선으로는 EMA 51선, 이게 이제 파란색 선이죠. 이렇게 계속 몸통으로 지지가 됐었는데 위에는 EMA 21일선, 이게 원래 상승장에서는 지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그래서 위로는 6만 500대, 아래로는 5만 4천대 중반, 이렇게 갭이 뭐라고 하죠? 박스라고 하긴 애매하고 이 이동평균선 안에 있다라는 건데, 이번 주가 사실 이걸 뚫어내기 좋은 주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FOMC 따라서 약간의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6만 중반대로 넘어서 이 EMA 21일선 위로 올라가면은 무조건 시장은 그 다음부터는 장세가 좋아질 거고요. 그게 아니면 한 번 더 여기 테스트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고 5만 4천대, 또 모르죠. 저번에도 떨어질 때 또 잘 떨어졌으니까 5만 4천대도 우리는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전에 지켜줘야 할 선이 5만 8천대 초반에서는 가급적 지지가 나오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이나 15분에서 볼 때는 비트가 지금 살짝 흐르고 있어요. 추석이 딱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흘러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1시간에서 이제 RSI 상황 보조지표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마침 여기랑 딱 맞닥뜨려서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비트의 움직임을 쉽게 예측하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거는 무의미함이 좀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로 내가 매매를 내 거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한테 의견을 단기적으로 전달하기에는 변동성이 요새 커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더를 제가 사토시 차트를 봤는데 이더 사토시 차트가 좀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이 보라색 선을 좀 바꿀게요. 주황색으로 보면 하단 주황색 선, 주봉상의 하단 주황색 선이 0.3754? 0.3711? 네, 뭐 이 정도가 되는데 아마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전에도 쪽에서 보면 4시간에서는 반등도 줬다가 떨어졌다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더는 항상 이 RSI 20 이하로 4시간과 일봉에서 내려갔을 때 큰 반등을 줬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20을 딱 찍었을 때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고 항상 그런 식의 반등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그렇고요. 아마 이번에도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1시간에서는 뭐 거의 바닥을 기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반등하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다가 아마 주봉상에서 이 하단 선쯤에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여기가 매수 구간이었는데, 네, 박스는 지울게요. 요 구간 지켜주는 게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비트 말고도, 그러니까 달러 말고도 비트 사토시 차트도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FMC 때까지는 일단 좀 잘 마음 가라앉히고, 그래도 뭐 FMC든 CPI든 어떤 이런 빅 이벤트가 있을 때 가격이 막 올라 있는 것보다는 그냥 뭐 평소와 같이 횡보하거나 살짝 내려가 있는 게 저 심적으로는 편한 것 같아요. 기대 심리가 반영돼 있냐, 반영이 안 돼 있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대 심리 반영 안 돼 있는 게 좀 더 제 마음엔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칠게요.